1번 유형부터가 중요하기도 하고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한번 끊었다가 지금 다시 얘기를 해줄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의미도 알아야 되고 증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가지가 다 돼야 돼.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확률과 통계에서 이제 비슷한 이론 음, 뭐 하키스틱 같은 거에도 사용할 이론들인데 일단 잠깐 노트에다가 써줄게. 조합 이론 중에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 얘랑 똑같은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걸 이제 두 조합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볼게. 이제 10명 중에는 이제 A라는 애가 포함되어 있어. A를 포함한 이제 9명이 더 있는 거지. A까지 총 10명이야. 그러니까 A 제외한 9명, 총 10명. 근데 10명 중에 이제 3명 뽑기를 할 때 A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지. 그 다음에 A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A를 넣을 거면 지금 9명 중에서 2명만 더 뽑으면 돼. 왜? A가 들어갔다고 가정하니까. 그리고 만약 A를 안 뽑는다면 9명 중에서 3명을 뽑아줘야겠지.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을 뽑는데 그 10명에 A가 속해 있다면 이 10명 중에 3명 뽑는 모든 경우의 수는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이 두 가지의 합이 결국 얘랑 똑같아. 뭐 이해가 안 갈 순 있어. 그냥 10 컨비네이션 3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두 개의 합으로 9C2 더하기 9C3이 10C3이랑 똑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n 컨비네이션 r이 n-1 컨비네이션, 지금 아까 전에 얘가 12가 3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9 컨비네이션 2, 즉 r-1 더하기 n-1 컨비네이션 r과 같다. 즉 9 컨비네이션 아까 3의 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게 의미상으로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알아도. 그 다음에 요걸 증명하는 방법이 팩토리얼 계산으로 증명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NCR 얘가 n-1 컨비네이션 r-1 더하기 n-1 컨비네이션 r을 증명을 좀 길어. 집중해서 잘 봐야 돼. 일단 얘는 n 팩토리얼을 n-얼 팩토리얼과 얼 팩토리얼로 분류할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n- 다시 쓸게. n-1 팩토리얼을 뭘로 나누냐면 이제 여기서 뺀 거 있지. 빼도 n-얼이지. n-얼 팩토리얼 그 다음에 r-1 팩토리얼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얘는 똑같이 더하기. 이게 지금 패드에다 쓰는 건데 내가 패드를 글씨를 못 써가지고 큰일이야. n-1 팩토리얼을 여기서 이거 빼니까 어떻게 돼? n-r 빼기 1 팩토리얼에 r 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통분을 할 건데 통분할 때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이게 r-1 팩이잖아. 그러니까 3팩에다가 4를 곱하면 뭐가 돼? 1, 2, 3, 4 곱한 거니까 4팩이 되지. 4팩토리얼. 요거 기억을 하고 그러면 r-1팩에다 r을 곱해. 그럼 뭐가 돼? r 팩토리얼이 되지 얘가. 분모 분자에 r을 곱해서 얘를 바꿀 거야. 뭘로 바꿔? r팩으로 바꾸면 되지 이렇게. 얘가. 그 다음 요거는 n-r-1 다음 숫자 뭐야? 1 더한 수. n-r 빼기 1에 1을 더하면 n-r이지? 분모 분자 n-r을 곱해. 곱하는 순간 얘와 얘가 만나서 뭐가 돼? n-r 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랑 분모가 똑같아졌지. 그리고 분자는 얘와 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게 방금 나와 있는 요 문제야. 지금 보이지? 요거 얘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어찌저찌 해서 팩토리얼 계산해서 통분해가지고 가나다에 있는 거 너희가 한번 찾아봐. 요거 이 밑에 있는 것도 의미는 되게 중요해. 의미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10명 중에서 뽑기할 때 뽑는다는 얘기는 이제 순서 상관없이 10명 중에 이제 3명을 뽑는다. 청소당번을 3명을 뽑을 때 이렇게 생각해도 돼. 10명 중에 청소를 하지 않을 7명을 뽑는다. 뭐 같은 말이야 결국. 왜냐면 우리가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게 조합인데 10명 중에 3명을 뽑으나 청소 안 할 7명을 뽑으나 즉 n 컨비네이션 얼이나
아니면 아이고 글씨를 너무 n 컨비네이션 n 마이너스 어리나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NCR이 n 컨비네이션 n 마이너스 r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뭐 그 뒤에 있는 유형들도 쭉 풀면 되고, 뒤에는 조합이 어떤 건지 지금 순서 고려를 안 하는 상황에서 지금 조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의사와 간호사. 이거 쉬우니까 좀 빨리 할게. 총 몇 명 있어? 의사 7명, 간호사 6명, 13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그냥 뽑으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아야 돼. 그러면 케이스 분류를 하는데 의사 7명 중에 3명을 뽑거나 간호사 6명 중에 3명을 뽑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되겠지. 계산은 어떻게 해? 아까 팩토리얼처럼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7 아래로 3번 적어. 6, 5 3번 적어. 그 다음 분모 뭘로 나눠? 300 이렇게 나누면 되고,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쓰고 똑같이 3팩으로 나눠서 이 두 개 더하면 답이야. 이해가지? 그 다음에 19번 유형. 혜원이와 민준이를 포함한 12명의 아카펠라 동호회. 자리를 바꾸느라고. 지금 12명의 뭐 동호회 회원이 있는데, 축제 공연 무대에 설 5명을 뽑는데 이 5명에서 혜원이와 민준이를 모두 뽑는다.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는 12명 중에 5명을 뽑는 건데 이미 혜원이와 민준이가 나오기로 돼 있어. 그럼 10명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3명만 더 뽑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해가지? 그냥 미리 걔네들을 특정했다는 얘기는 특별히 정해졌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중에서 몇 명 더 뽑는다.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거고. 10 잠깐만 빠진 거 없지? 오케이. 20번 유형.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남자 여자 6이 있는데 4명의 대표를 뽑는데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된다. 이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 시험에 적어도라는 단어가 안 나와도 이 여사건으로 푸는 문제가 출제율이 굉장히 높고, 특히 뭐 이런 대표 뽑기 문제에서 4명을 뽑는데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된대. 그럼 전체가 12명에서 4명 뽑는 거지. 여기서 못 빼면 돼.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아무도 없는 거. 그러니까 남자만 뽑거나 여자만 뽑거나 6명 중에 4명을 다 뽑거나 또는 여자 6명 중에 4명을 다 뽑, 이런 걸 빼준단 말이야. 그러면 남자 또는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은 들어가. 이런 상황을 이제 적어도라고. 적어도가 최소값의 의미야. 뒤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 실제로 보면 적어도 문제가 제일 많아. 총 11명의 구성원이 있다. 이 중에서 어른 하나랑 어린이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대. 이거 이제 순열이랑 조합이 섞여 있는 거야. 일단 뽑아야 돼. 5명 중에 하나 뽑아. 그리고 어린이 6명 중에 2명을 뽑아. 그럼 총 몇 명이 나왔어? 3명 나왔지. 얘네들 나열을 하래. 곱하기 3팩 하면 답이야. 요 계산하는 과정은 앞에서 했으니까 일단 생략할게. 22번. 함수의 개수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요번에 분명히 서술형 마지막 문제 예언을 하나 하자면, 서술형 마지막 문제가 함수가 나올 확률이 제일 크고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경우의 수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함수의 개수야. 어렵다기보다는 일단 조건이나 문제에 나와 있는 교과서나 이런 거 조건만 살짝 바꾸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 그리고 경우의 수도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제일 많아. 함수의 개수 쓸 때는 항상 x가 이렇고 1, 3, 5 y가 2, 4, 6, 8, 10 이렇게 써놓고 x에서 이제 y로 가는 함수라 그랬잖아. 근데 a보다 b가 크면, 즉 쏘는 애가 더 크면 함수값은 당연히 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3, 5 중에 1보다 3이 큰 거는 3이 1의 함수값보다, 얘가 1 썼으면 3은 2를 못 쏴. 얘보다 큰 값을 써야 된다 이거야. 증가함수를 뜻하는 거야. 증가함수는 뭘 생각하냐면 x를 보지 말고 y를 봐. 이 y를 봐서 어떻게 생각하면 5개 중에 그냥 3개만 뽑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 중에 3개를 뽑는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뽑았어. 그럼 무조건 어떻게 써야 돼? 얘는 열 쏘고 얘는 열 쏘고 얘는 열 쏘야 되지. 그 쏘는 순서가 자동으로 결정되지.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면 고3 문제야. 중복조합이라는 건데 등호가 없으면 크기순 배열이다. 뭐야? 크기순 배열이니까 y 중에서 이 x에 대해 대응될 개수만 이제 뽑아주기만 하면 돼. 이미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어. 이게 만약에 문제 조건 fa가 fb보다 크다, 이거 감소함수를 뜻하거든. 감소함수라고 나와도 답은 이거야 어차피.
왜냐면 어차피 얘네들 중에 셋을 뽑아도 우리는 쏘는 순서를 정할 때 얘가 2를 쏘고 얘가 6을 쏘고 얘가 무조건 1을 쏴야 돼. 감소로 쏴야 되니까. 쏘는 애가 크면 맞는 애가 더 작다 뭐 이런 거니까. 요 밑에 것도 잠깐 볼게. 잠깐만. 깜짝이야. 어. 요것도 1대1 함수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1대1 함수 너희가 알고 있나? 1대1 함수라는 단어를 모를 거야. 왜냐면 이거 공통수학 2에 나오는 그 함수편에 나오는 얘기니까 이거 넘어가자. 160번 안 풀어도 괜찮다. 뭐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문제 있잖아. 함수의 개수 1대1 되면 계속 나오네. 잠깐만 1대1 나오면 안 되는데. 요거 16번, 161번 이런 거.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1, 2, 3, 4, 5가 1, 2, 3, 4, 5로 쏜대. 근데 3, 4, 5가 증가함수야. F3이 뭐야? 3이 쏘네. F4는 4가 쏘네. F5는 5가 쏘네. 그럼 이 중에서 일단 3개를 뽑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뽑고 내가 얘를 뽑았어. 그럼 얘는 무조건 증가함수를 이렇게 쏴주는 거야. 크기 순으로. 그 쏘는 순서 한 가지. 그러면은 나머지 얘 아무데나 가도 상관없지. 얘네들은 뭐 제한 조건이 걸려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즉 1과 2 같은 경우는 특별히 조건에 걸려 있는 게 없어.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5개야 그냥. 2가 갈 수 있는 경우도 똑같이 5개야. 그래서 요 상황에 25 곱하기 얘가 10이니까 250. 요게 답이겠지.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가 사실 어찌 보면 같은 유형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다 달라. 왜냐면 조건이 걸려있는 것도 있고 단순하게 공식으로 풀리는 것도 있고, 물론 공식만 쓰는 건 절대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조건이 걸려있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진짜 어려우면 서술형 맨 마지막 문제로 제일 어렵게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많이 그랬어요 여태까지. 아이고 또 넘어가. 잠깐만 또 찾아야 되네. 몇 번이었지? 20 저거 됐고, 나열하는 거 했고, 함수 개수 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직선과 대각선. 이거 그냥 조합으로 다 풀 수 있는 건데, 이거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야 다. 평면 위에 서로 다른 5개의 점인 중에 어떤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다. 그냥 뭐 점이 이렇게 쭉 있는데 직선의 개수를 물어봤어. 점이 5개 이렇게 있나 봐. 아무 이렇게 뽑으면 돼. 5개 중에 2개 뽑으면 직선이야. 뭐 3개가 한 직선상에 있으면 이거를 하나의 직선으로 봐야 되니까 얘네들이 뽑거나 뭐 얘네들이 뽑는 거 그냥 한 가지 직선이라고 봐야 되지만, 그냥 서로 다른,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여기 답이야. 음. 어떤 걸 해볼까? 이런 거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173번 보면 직선의 개수를 물어봤어 이것도. 근데 지금 보니까 12개 점 중에서 일단 2개를 뽑아. 그럼 전체 직선이 다 나오겠지. 근데 이거는 겹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얘네 둘 뽑을 때나 얘네 둘 뽑을 때나 어차피 같은 직선으로 처리가 돼야 돼. 직선은 한 개 유일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빼기를 시작하는데 세 점이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런 거. 자, 7개가 있고 이 중에 3개 중에 2개 뽑는 직선을 다 빼. 싹 다 빼. 그래서 7개를 그냥 더해. 왜냐면 이 직선은 그냥 하나씩은 살려놔야 되니까. 요런 상태에서 다 뺀 다음에 직선 하나 살리고, 4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이런 거 있지. 하나, 둘, 셋. 3개의 4개의 점이 중에서 2개 뽑는 직선. 이걸 다 빼버려. 그 다음에 3개 살려두면 되겠지. 요 직선 살려야 되니까. 이게 답인 거야. 다각형의 개수. 다각형이 뭐 여기서 삼각형이겠지. 뭐 사각형 안 고르고 뭐 평행사변의 개수도 있긴 한데, 이 직선, 그러니까 정삼각형 위에 9개 점이 있고 이 중에 3개 꼭점을 선택을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라. 9개 중에 3개 뽑아 일단. 그럼 나오는 모든 3개의 점이 다 골라질 거고, 요 일직선상에 있는 거 있지. 요 4개의 점 중에서 3개 뽑는 거는 삼각형이 안 나와. 근데 이러한 데가 몇 군데 있어? 3군데가 있지? 이거 다 빼줘야겠지? 오케이. 20. 나머지 문제들도 사실은 약간씩 변형됐지만 쉽지가 않은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수업 시간에 물어봐. 그거는 유형 중에서 모르는 건 수업 시간에. 얘도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을 고르려면, 평행사변형이 뭐야? 가로가 2개 있고 평행한 가로가 2개 있고 평행한 세로가 2개 있는 거지. 그러면은 가로가 몇 줄이야?
다섯 줄이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중에서 두 줄 골라. 세로는 네 줄 중에서 두 줄을 골라. 곱하면 답이야. 너무 쉽지. 이거 말고 요런 거 한번 해볼까? 192번 같은 거. 이 노란색 사각형에 뭐 노란색 색칠한 부분을 포함하는 평행사 변형. 그럼 우리가 고른 평행사 변형이 얘 이런 거면 되는 거지. 왜 포함하니까. 이런 건 안 되겠지. 뭐 얘 이런 건 얘 포함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럼 고를 때 윗줄이 두 개지. 이 둘 중에 하나 골라. 왼쪽에 두 줄이지. 둘 중에 하나 골라.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줄이지. 아래쪽에 네 줄 중에 하나 골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네 줄이지. 그 네 줄 중에 또 하나 골라. 이거 다 곱하면 답이야. 왜냐면은 왼쪽, 오른쪽, 위아래 하나씩만 선택하면 끝나는 거니까 반드시 노란색이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드디어 나왔다. 분할. 너희가 제일 못하고 시험 문제 보면은 분할 문제 하나 정도 나오는데 뭐 다 틀려져 있어. 분할이 뭐냐면 가장 간단한 예로 A, B, C, D 4명 있는데 이거 2로 분할하세요. 2명, 2명으로 분할하세요. 예를 들어서 A, B, C, D 분할 괜찮지? A, C, B, D 분할 괜찮지? A, D, B, C 분할 괜찮지? 이거 둘둘로 분할하면 다 세 가지야 그냥. 왜 그런지 보여줄게. 일단 4개 중에 2개 뽑아. 뽑았어. 그럼 나머지 2개 중에 2개 뽑는데 어차피 1이니까 안 해도 되지. 근데 만약에 A, B랑 C, D 뽑는 거랑 C, D, A, B 뽑는 게 같은 분할이냐 다른 분할이냐 결국은 똑같은 거야. 인원이 동일하니까. 이거를 보통 공과 바구니로 예를 드는데 서로 다른 공이 4개가 있었어. 근데 똑같은 바구니가 2개가 있단 말이야. 4개 중에서 잠깐 다시 얘기할게. 방금 전에 그래서 4C2 곱하기 2C2 이 팩으로 나누는 게 포인트야. 이거 나눈다고. 왜 나누냐면 A, B 뽑았을 때 CD 분할되나 CD 먼저 뽑고 AB 분할돼. 어차피 분할은 2대2 분할 똑같은 거라서 이 팩으로 나눠줘.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나누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4개의 서로 다른 공이 있는데 똑같이 생긴 바구니 2개 담아야 돼. 이 접시 2개 담아야 돼. 그러면 여기다 A, B 담는 경우 CD가 당연히 일로 가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CD를 뽑아서 일로 담았어. CD 뽑았어. 그럼 여기 당연히 A, B 들어가겠지. 그럼 아까랑 같은 분할이야 결국. 그래서 인원을 체크를 해보고 또는 개수를 체크해서 같은 개수가 들어있다. 같은 개수가 들어있다. 예를 들어서 6개의 서로 다른 공이 있는데 2개 바구니에 담아라. 그러면 6C2하고 나머지 4C2하고 2C2하고 다 곱한 다음에 이 3개의 바구니에 담은 게 결국 똑같은 거니까 이 나열하는 상태 즉 3팩으로 나눠야 된다고. 이해가지? 둘이니까 이 팩으로 나누는 거 아닌가요? 라는 개념 없는 소리 하면 큰일 나. 알았어? 3팩으로 나눠야 된다. 이 문제 풀어볼게. 이 문제 좀 어려운데 6개의 과일이 있어. 똑같은 3개의 바구니에 빈 바구니 없도록 나누래. 그럼 케이스 분리 먼저 해야지. 3개, 2개, 1개로 나눌 수 있지. 그 다음 둘로 나눌 수 있고 아니면 하나, 넷, 하나 이것도 되겠다. 그지? 케이스 분리하면 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 실제 구해볼게. 일단 이건 바구니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가 다르지. 즉 과일이 3개, 2개, 1개니까 이거 나누는 게 일단 없어. 그냥 6C3을 쓰고 그 다음에 3C2까지만 쓰면 돼. 이건 뭐 자동으로 가면 되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 없어. 구분이 다 되기 때문에 바구니에 들어있는 과일의 개수가 달라서 자동으로 구분이 된다. 나누는 게 없다. 근데 이건 나누는 게 있어 없어? 6C2 쓰고 4C2 쓰고 2C2를 쓴 다음에 뭘로 나눠? 하나, 둘, 세 개의 바구니가 동일하니까 3팩으로 나눠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 얘와 얘가 똑같지. 그럼 이것도 6C4 그 다음에 2C1 마지막 건 안 쓸게. 그 다음에 이걸 2팩으로 나눠야 돼. 바구니 똑같잖아. 이해가지? 그래서 얘네들을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전부 다 더해야 답이 나와. 이해가지? 분할하는 방법 중요하다 그랬어. 지금 시험에 나올 게 사실 거의 보여. 뻔해. 요번 시험에는 압구정고 같은 경우는 물론 보는 친구들이 압구정고도 있고 뭐 청담고도 있고 많이 있는데 뭐 들은 얘기로는 압구정고는 지난번 시험이 워낙에 어려워서 이번에는 한 3개 정도만 어렵고 나머지는 다 교과서 유형으로 낸대. 진짜 그랬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어렵게 낸다고 약속을 지켰으니 이번에도 쉽게 낸다고 약속을 지켜야겠지. 야 1등급 커트라인이 몇 점이야? 60점이었 뭐 아무튼 되게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찍혔던데
7명의 학생을 3, 3, 1 3개의 조로 나누어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청소한대. 일단 나누어까지만 해볼게. 나누어. 어떻게? 7C3. 나머지 몇 명? 4C3. 나머지는 자동 배치 1명. 그렇게 써. 그 다음에 3, 3이 똑같지. 뭘로 나눠? 3팩으로 나눌까? 2팩으로 나눌까? 바구니 두 개가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누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제 나눠 놓고 뭐 해야 돼? 이렇게 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야. 청소하러 가야지. 근데 청소하는 공간이 과학, 음악, 미술이 다르지? 그래서 여기다 마지막에 3팩으로 곱해줘. 여기까지를 분할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분배라고 불러. 분배까지 해줘야 돼. 시험은 분할과 분배로 나올 거야. 대진표 드디어 나왔어. 대진표 문제가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나오면 땡큐인 거고 이게 대표적인 분할 문제야. 요거 말고 요걸로 하자. 좀 더 내가 영상 봤는지 안 봤는지 내가 설명한 거고 오늘 며칠이야? 6월 13일인가 2일인가 아무튼 뭐 보면 알아. 그냥 너희 그냥 너희 갖고 있는 교재에 필기돼 있는 것만 봐도 아이가 봤는지 안 봤는지. 꼭 안 봤는데 본 척한 애들이 있어. 근데 연기를 너무 못해. 아니 난 진짜 아니 본 척을 하려면 뭐 좀 뭔가 좀 이렇게 진짜 본 것처럼 연기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얘기해. 그럼 바로 알지 않냐? 너무 뻔하잖아. 안 봤는데 제발 본 척하지 말고 그냥 봐. 이거 뭐 그래봐야 20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보면 확실히 두세 개는 더 맞출 수 있어. 자, 6개 학급이 있는데 토너먼트 시합 대진표만 작성만 해주면 돼.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 일단 봐. 결승부터 잘라보잖아. 일단 2대 4 분할을 먼저 해야 돼. 이렇게. 그 다음 얘는 그냥 됐지. 이제 지들끼리 연계하면 되니까. 그 다음 4를 어떻게 해야 돼 또? 둘둘로 분할해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분할을 총 2번을 해줄 거야. 6명인데 6C2만 하면 끝나지? 이 옆에 4C4는 1이니까 안 써도 되지? 그 다음 개수가 다르니까 나누는 게 없지? 이거 일단 했고 그 다음에 4를 어떻게? 둘둘로 분할해야지. 4C2를 하겠지? 그 다음 2C2는 안 써도 되고 근데 요건 두 개 똑같지? 그래서 뭘로 나눠? 2팩으로 나눈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다 곱하면 답이야. 이거 계산하면 답이고 뭐 좋은 방법도 하나 알려줄게.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분할 문제를 그냥 초스피드로 풀고 싶다. 예전에 모의고사에 비슷한 아이디어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 6개가 다 다르다고 가정해. 6팩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너희가 이제 여기 애기야 애기 누워있어. 이렇게 누워서 이거 얘를 봐. 근데 이게 모빌이라고 생각해. 이거 돌아가면 똑같 바람 불어서 이제 왔다 갔다 돌아가면 이거 모양 똑같이 보이지. 돌아가도 회전할 수 있지. 이거 회전할 수 있지. 이거 회전할 수 있지. 얘가 그 다음에 얘네 둘. 자 잘 봐. 요거 돌아가지. 요 포인트에서 여기서 그다음 요 점을 기준으로 계속 똑같으니까 돌아가지. 요 점을 기준으로 돌아가지. 그리고 요 포인트에서 개수가 둘둘로 똑같으니까 또 돌릴 수가 있죠. 요거 이렇게 요거 이렇게 돌릴 수 있지. 그럼 몇 번이 돌아가? 4번 돌아가지. 2의 4승으로 나누면 돼. 한 번 돌아간다 2로 나누는 거고 이게 4번 돌아가니까 2의 4승. 그러니까 요게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요 설명 한 번 더 해줄게. 어디로 가냐면 좀 복잡한 거 없나? 요거를 내가 모빌 아이디어로 풀어볼게. 개수가 몇 개야? 9개지. 9팩이야 그냥. 9팩으로 무식하게 1, 2, 3, 4, 5, 6, 7, 8, 9 다 써놓고 나누기만 하면 돼. 나누기. 자, 요거 돌아가면 똑같이 하나, 요거 둘, 셋, 넷 돌리면 똑같지, 그지? 그 다음에 균형이 맞는 거. 자, 균형이 맞는 거. 여기는 3개랑 여기 2개니까 안 맞아. 그지? 근데 요거는 2개니까 돌릴 수 있지. 지금 내가 몇 번 돌렸어? 한 번. 빨간색 4번 돌렸지? 파란색 여기 요거 안 돌아가. 좀 귀신같이 생겼네. 아니, 안 돌아가고 요거 돌아가. 그지? 2에 몇 승? 5승. 이게 답이야 그냥. 뭐야 뭐지 이게 약간 이럴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또 이번에는 분할로 한번 풀어볼게. 나는 영상을 길게 찍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뭐 요거 중요한 거라서 일단 5, 4 분할 먼저 해야겠지. 9C 그냥 5만 적으면 돼. 9C4는 1이니까 안 적어도 되고 4C4는 1이니까 안 적고 개수 다르니까 나누는 거 없지 그지? 자 일단 크게 한번 분할을 했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3, 2 분할해야 돼. 3, 2 분할할게. 5C3 끝 했어. 그 다음에 요거 둘둘 분할해야지. 얼마? 4C. 근데 두 개 똑같으니까 2로 나눠야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뭐야?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가야지. 곱하기 얼마? 3C 1. 1, 2 분할해줘야 되잖아. 1, 2 분할. 개수 다르니까 나누는 게 없고 이게 답이야. 컨비네이션으로 할 건지 팩토리얼로 2의 거듭제곱 나누는 거 할 건지 너희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안 틀리면 돼.
그 다음부터 C단계 심화 문제인데 일단 B단계 유형까지만 먼저 풀고 그 다음 바로 행렬을 또 봐. 이거 풀어놓고 알았지?